태안기름 유출 사고의 끔찍한 사진 한 장. 그 주인공은 바로 뿔놈병아리입니다. 뿔놈병아리는 무리의 아름다운 춤꾼입니다. 특히 하트춤은 뜨거운 사랑에 몸짓이자 특별한 의식이죠. 오직 가족과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뿔놈병아리.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신체의 일부까지 내어줍니다. 이보다 더한 내리사랑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지난 1년 동안 야생에서 뿔놈병아리와 함께 지냈습니다. 야생동물에 대한 새로운 놀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팍팍한 세상, 사랑에서의 뿔놈병아리는 우리 모두에게 주는 가슴 따뜻한 선물입니다. 한겨울 안산 시화호를 찾았습니다. 무리를 지어 휴식을 취하고 있는 새가 바로 뿔놈병아리입니다. 줄 잡아 100여 마리는 너끈히 될 듯합니다. 그런데 겨울철의 뿔놈병아리는 그저 그런 볼품없는 새에 불과합니다. 깃털은 엷은 갈색과 흰색뿐이죠. 겨울철에만 뿔놈병아리가 모여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는 독특한 모습들도 관찰할 수 있죠. 이 녀석은 펭귄 자세를 보여주는군요. 하지만 이는 뿔놈병아리 모습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얼지 않는 바다에서 겨울을 난 뿔놈병아리들은 서서히 화려한 깃털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각자 짝을 찾아 물이 있는 습지로 떠납니다. 특이한 점은 그곳 번식지에서 각자 짝을 정하기 위해 뿔놈병아리 특유의 다양한 춤을 춘다는 사실입니다. 목에 검은색이 많은 녀석이 수컷인데 정말 아름다운 모습 아닌가요? 예비 신랑 신부들은 연지곤지 찍어 바르고 멋진 깃털로 갈아입습니다. 좋은 짝을 고르기 위해 집단으로 맞선을 봅니다. 마음에 들면 서로 하트춤을 추기도 하죠. 뿔놈병아리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바로 이 머리 깃털 때문입니다. 눈이 맞은 쌍은 서둘러 번식지로 날아갑니다. 그렇다고 암수짝이 완전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 특별한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 뿔놈병아리가 도착한 곳은 안산의 갈대습지. 우선 목욕부터 재개합니다. 짝을 만나기 위해서 더욱 예쁘게 깃털을 가다듬어야 하는 것이죠. 드디어 본격적인 구애가 시작됩니다. 암수할 것 없이 마음에 드는 짝을 골라 꽁무니를 졸졸 따라다닙니다. 수컷은 미래의 신부에게 춤을 신청합니다. 뜻밖에도 춤을 흔쾌히 받아주는군요. 뿔놈병아리가 추는 춤을 하트춤이라고 하는데 춤을 추며 하트 모양을 그리기 때문이죠.
연습을 하지 않았는데도 박자가 척척 맞습니다. 뿔놈병아리는 춤을 잘 추어야 좋은 짝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춤은 타고난 듯합니다. 그래서 뿔놈병아리를 물 위의 댄서, 물 위의 춤꾼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갈대습지의 또 다른 식구 물닭도 짝을 정하느라 차이다툼이 치열합니다. 뿔놈병아리의 둥지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갈대나 부들 사이에 짖기 때문이죠. 갈대밭을 샅샅이 뒤져봐야 합니다. 드디어 풀을 몰고 가는 암컷을 발견했습니다. 따라가 볼까요? 바로 여기군요. 둥지를 거의 다 완성한 것 같습니다. 뿔놈병아리는 암수가 함께 물 위에다 둥지를 짓는데요. 말하자면 수상가옥인 셈이죠. 둥지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해 보기로 했습니다. 앞쪽으로 가면 얘가 자기 둥지가 덜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쪽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 갈대 뒤쪽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얘가 그냥 갑자기 생긴 사건을 생각하고 사람에 대해서 별 의식하지 않을 거예요. 사람들이 들어가는 소리에 놀라 알을 풀로 덮고 나갑니다. 천적들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죠. 약 80cm 둥지는 정도 크기가 나옵니다. 80cm 가량으로 알 풀리는 갈대나 부들을 이용해 만듭니다. 한 20cm 정도 그리고 둥지의 물속 모습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풀을 기둥 삼아 아래쪽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렸습니다. 예상외로 아주 튼튼한 구조입니다. 주변에 물이 있지만 알을 품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상태거든요. 이 풀들 때문에 주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둥지를 열 감지 카메라로 보면 알 품는 부분은 붉은색으로 나타나는데 언제나 알 온도를 38도 이상으로 유지하죠. 10분 만에 카메라 설치를 마무리했습니다. (30여 분) 후 뿔놈병아리가 나타났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암컷은 잠수를 해서 둥지로 들어갑니다. 둥지를 들키지 않으려는 행동이죠. 이처럼 뿔놈병아리는 은신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뿔놈병아리 둥지는 다른 새의 둥지보다 잡기가 어렵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고 나면 언제나 긴장되는데 한시름 놓게 됐습니다. 뿔놈병아리는 한 배에 4-5개의 알을 낳아 약 25일 동안 굶습니다. 둥지는 암수가 교대로 지키는데 이번에는 수컷 차례인 듯합니다. 암컷의 날갯짓은 반가움과 신뢰의 표시입니다. 뒤뚱거리며 오르는 모습이 꼭 펭귄 같지 않으세요?
수컷보다 암컷이 더 많이 품는데 두세 시간 간격으로 암수가 교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뿔놈병아리의 발은 특이합니다. 몸의 뒤쪽에 있는 다리는 위로 쳐들 수 있고 물갈퀴는 오리와 달리 벌어져 있습니다. 이런 물갈퀴는 배의 프로펠러 역할을 합니다. 날카로운 부리까지 갖춘 뿔놈병아리는 유능한 물속 사냥꾼이라고 할 수 있죠. 게다가 물속에서는 유선형의 몸매가 되어 아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잽싸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죠. 붕어 정도는 한 입에 삼킬 수 있습니다. 일단 목구멍으로 넘기기만 하면 소화시키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털을 뽑아 먹는 것이 관찰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던 녀석이 뭔가를 내뱉었습니다. 펠릿입니다. 털을 먹었던 것도 바로 펠릿을 만들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싱그러운 봄을 맞아 갈대습지는 생명활동이 왕성합니다. 저도 뿔놈병아리처럼 수상가옥을 만들고 알이 깨어나길 기다렸습니다. 뿔놈병아리 부부가 알을 품은 지 25일째. 알 깨기가 시작됐습니다. 어미는 초조하고 분주해졌습니다. 그러나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는 쪽은 새끼입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감싸고 있던 보호막을 깨는데 성공했습니다. 생명 탄생의 기적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부모가 지켜주고 체온을 나누어준 덕분이죠. 암컷은 기쁜 소식을 수컷에게 먼저 알립니다. 새끼는 이마에 빨간 하트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굴에 난 줄무늬 타이거 마스크가 인상적이죠. 어린 새끼가 천적에게 들키지 않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어미가 자신의 털을 뽑아 새끼에게 먹이고 있습니다. 뿔놈병아리 새끼에게 깃털은 초유와도 같습니다. 어미가 새끼에게 주는 첫 번째 선물이죠. 수컷이 송사리를 사냥해 왔습니다. 새끼에게는 주로 작은 물고기나 새우를 먹입니다. 뿔놈병아리는 하루에 한 개씩 알을 낳기 때문에 하루에 한 마리씩 순차적으로 태어납니다. 벌써 3마리가 깨어났습니다. 뿔놈병아리 수컷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새끼들 사이에 먹이 쟁탈전도 심합니다.
셋째가 깨어나고 3일을 더 품었지만 나머지 한 개는 끝내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무정란이었던 거죠. 이제 뿔놈병아리 새끼들은 둥지를 떠나 새로운 수상 생활을 시작합니다. 새끼는 어미와 애비가 등에 업고 다닙니다. 부모의 등이야말로 새끼들의 가장 안전한 요람이라 할 수 있죠. 새끼를 업지 않은 쪽에서 사냥을 담당하는데 수컷이 작은 물고기를 잡아왔습니다. 부지런히 먹이를 물어다 날라야 새끼들의 왕성한 식성을 채울 수 있죠. 이 시기에는 송사리와 같은 작은 물고기만 집중적으로 노립니다. 뿔놈병아리 암수는 새끼를 교대로 업어주고 돌봅니다. 흥미로운 것은 암컷보다 수컷이 더 자주 업어줍니다. 아마도 수컷의 등이 암컷보다 더 넓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먹이를 준 다음에는 반드시 깃털을 뽑아 먹입니다. 물고기 가시를 그냥 뱉어내면 목에 상처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자신의 깃털을 뽑아서 새끼에게 먹이는 행동은 뿔놈병아리에게만 나타나는 특별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자식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내어주는 뿔놈병아리. 이것이야말로 부모새의 지극한 사랑이 아닐까요? 깃털을 먹고 펠릿을 토하면 기생충도 함께 배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식을 위한 지극한 사랑이 있기에 뿔놈병아리 새끼가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습지 곳곳에는 천적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붉은 귀 거북도 그중 하나죠. 새끼를 호시탐탐 노리는 천적을 피하는 데는 아비의 등이 최고입니다. 이번엔 흰뺨 검둥오리가 나타났습니다. 뿔놈병아리 어미가 놔둘 리가 없죠. 새끼 주변에는 어느 누구도 발을 들여놓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외가리한테도 걸리면 끝장입니다. 이제 깨어난 지 3주째. 새끼들은 스스로 헤엄치며 어미 곁을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부모의 등이 최고죠. 품어주고 업어주는 부모가 있기에 뿔놈병아리 새끼는 거친 야생의 습지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모의 등은 새끼를 보호해주는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뿔놈병아리 가족의 고단한 하루는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뿔놈병아리처럼 업어서 키우는 또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등에 알을 짊어지고 있는 주인공은 물자라 수컷. 수컷은 알이 부화할 때까지 알을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고난의 행군이라고 할 수 있죠. 수컷의 등에는 100여 개의 알이 옥수수처럼 빼곡히 박혀 있습니다. 수컷은 알에 산소를 공급하고 습도를 조절해주기 위해 수시로 물과 묻을 오갑니다. 알을 업은 지 2주. 알의 색깔이 짙어졌습니다. 알 껍질을 뚫고 새 생명이 꿈틀댑니다. 한 마리가 부화하는 데는 10여 분이 걸립니다. 물자라 수컷은 묵묵히 알의 부화를 돕습니다. 이제 우후죽순, 새싹이 돋아나듯 합니다. 깨어난 물자라 새끼들은 아비의 등을 떠나 긴 생명의 여정을 떠납니다. 아비 물자라의 등에는 새끼들이 남기고 간 빈 껍질뿐입니다. 알에서 깨어난 지 한 달. 뿔놈병아리 새끼들은 몰라보게 자랐습니다. 그런데 수컷이 풀을 물고 가는데 뭘 하려는 것일까요?